네,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점제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미래를 비전으로 담죠. 그리고 그 비전에 적합한 미션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 미션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학교 공간은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적합한 학교 공간을 또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학교 공간은 그 학교의 비전과 미션,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공간의 변화와 창조를 요청합니다. 서울의 창동여중 누리방을 살펴보면요. 왜 누리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화와 이야기, 토의와 토론의 교육과정이 중요했겠죠. 이런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공간을 변화해야 할까? 학생들이 말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서로의 눈과 표정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에 적합한 원형의 수평적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학교 공간의 중요한 키워드들은 오른쪽에 있는 교육활동과 교육과정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공간 키워드들을 보겠습니다. 삶, 생활과 이야기, 창의, 혁신과 변화, 생태, 자연과 생명, 자치, 주체와 참여, 실험, 아이디어와 기술, 연결, 연대, 플랫폼과 네트워크, 관계, 소통과 대화, 휴식, 사색과 성찰, 이런 중요한 공간 키워드들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교육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점제 교육과정의 중요한 비전과 미션은 무엇일까요? 학점제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발견하고 설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은 직업 찾기나 계열 선택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결국 자기 삶을 디자인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점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욕구와 동기와 관심입니다. 학생들의 욕구와 관심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려면 학교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 재구조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적인 요소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점제 교육과정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점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될 거고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된다는 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시도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단위 학교의 특성,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 그리고 학생들의 상황,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적 동기가 살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교 공간 전체를 진단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학교 공간은 아이들에게 삶터이면서 배움터이면서 놀이터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학교 공간을 전체적으로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때 필요한 학교 공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교실 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시간대에 다양하고 적정한 교과 개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학습 공간이 확보돼야겠죠. 두 번째는 교과 및 교육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나 미디어 스페이스가 그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구현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개별 학습이나 협력 학습, 중대규모 강의나 소규모 그룹 활동 등에 적합한 그런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구현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공강이 발생하잖아요. 공강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공강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이나 휴식이나 대화 등을 하죠. 네, 여기에 적합한 공간 확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동안 공간 재구성과 관련해서 선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요. 그것으로 볼 때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사용의 목적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학교 공간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하나의 공간이 복합적인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게 돼야겠죠. 공간의 유연성을 고려해서 그 공간이 디자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존의 학급 교실도 아침에 조회를 하고 나면 1교시가 언어와 매체, 2교시가 사회문화, 3교시가 확률과 통계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교과 교실의 고정성이나 분절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공간과 가변형 공간입니다. 공간 크기가 다양할 수 있고 모양도 원형이나 곡선형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을 폴딩 도어 등을 활용하여 가변형 형태로 구성할 수 있고 글래스 월 등을 활용하여 개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 가변형의 공간 등을 구성할 때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욕구와 창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학교 공간을 구성하는 겁니다. 학교 구성원의 공간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을 잘 반영해서 공간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참여와 협력, 소통과 연대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공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그리고 공간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공간위원회, 그러니까 공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학교의 공간을 혁신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버넌스들을 구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공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0학급 기준으로 정했고요.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장기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모두 배치해 봤습니다. 학교마다 시설 특성이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공간들, 그리고 최근에 교육공간 혁신의 새로운 흐름들을 반영해서 모두 제시해 봤습니다. 다소 이상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시한 공간들을 살펴보시면서 단위 학교에 걸맞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을 먼저 공간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층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개방과 소통과 공유의 공간입니다. 중앙 공용홀이 있고요. 중앙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개방 공간으로 개방 도서관이나 카페테리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100명 이상의 수용될 수 있는 다목적실의 복합 용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영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퍼포먼스 룸을 구성해서 공연이라든가 강의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의 사례입니다. 서울방송고등학교와 중화중학교의 사례입니다. 커뮤니티 영역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산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의 커뮤니티 영역 사례입니다. 퍼포먼스 영역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치중학교 사례를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목적실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당산 서중학교와 대전 전민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교무지원실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기존의 교무실을 탈피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천 용남중이나 이화여대 병설미디어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2, 3, 4층은 학습과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10학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용교실이 10개가 있는 거죠. 왼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용교실은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학급의 조종례라든가 수업교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변형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수업 방식에 따라서 책상이나 의자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고요. 사면, 칠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홈베이스를 보시면 홈베이스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대형 다목적실이 있죠. 중대형 다목적실은 교실 2칸 크기입니다. 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대형, 중형 강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실은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프로젝트 룸입니다. 세미나실이나 소형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홈베이스인데요. 휴식과 전시 공간으로서의 홈베이스입니다. 위례한빛고등학교하고 순암고등학교의 홈베이스 사례입니다. 홈베이스가 생활 거점 공간과 사물함이 결합된 형식일 수 있습니다. 네, 창원의 남산고등학교와 구미의 상무고등학교 사례입니다. 교사 상담실과 연구실, 쉼터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례한빛고, 녹천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중대형 다목적실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위례한빛고등학교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소규모 프로젝트 학습실도 경기 위례한빛고등학교,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공용교실도 사방 벽면을 활용한 교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례한빛고등학교의 교과교실인데요. 사방 벽면을 활용하고 있죠. 네, 공용교실이 자료 검색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위례한빛고등학교의 교과교실, 네, 전남 능주고등학교의 블렌디드 클래스룸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용교실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층은 실험과 창조의 공간입니다. 이론과 실습을 통합하고 제작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학생들이 자율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공용 공간홀이 있고요. 이 공간은 학생들이 자율적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메이커 스페이스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존의 기술실, 컴퓨터실, 가정실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옆에 미술실이 함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밑에 보시면 미디어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교사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구성할 수 있고요. 학생들은 영상 제작을 편집한다거나 방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융합과학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신체활동실이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금호고등학교와 강남 아울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사례입니다. 융합과학실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예일 디자인고와 금호고등학교 사례를 보시고 계십니다. 미술실 관련된 사례입니다. 경기 용천중학교의 미술실 사례입니다. 네, 미디어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능주고등학교하고 제1고등학교의 미디어 스페이스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네, 경남 김해여자고등학교의 온라인 스튜디오입니다. 네, 미디어 스페이스 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체활동실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하늘고등학교와 대치중학교의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교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